자녀를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하소연하곤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결국 다 굶어 죽는다.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이며, 손자 손녀는 좀 도둑,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씁쓸함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문제를 다루며 은퇴 후 부모가 자녀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핏줄이라는 인연이 돈 문제로 인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자 손녀를 보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쌍한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서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식이 집을 사러 가는 경우 부모와 함께 가는 일이 많은데 부모가 집을 사러 오는 경우는 부부끼리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집을 볼 때 부모가 함께 가는 이유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부모님의 돈이 필요해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집을 마련한 자식들은 당시에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부모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자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일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주어 사업 자금을 대줬다가 거지가 된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들 말하지만 이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암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성내로 들어가시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거리에서 구걸하고 계십니까? 이에 노인은 답했습니다. 아들을 키워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늙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의지할 곳 없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에게 공덕을 찬탄하는 교리가 담긴 개성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아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으며 며느리를 드리고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났네. 어떤 불효한 자식이 늙은 아비를 내쫓았으니 그 마음은 나찰과 같다네. 늙고 힘없는 아비를 쫓아내는 자식은 지팡이보다 못한 존재라네. 지팡이는 소나개를 막아주고
험한 길에서는 나를 지탱해주며 가시덤불을 헤쳐가게 도와주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가장 깊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때로 그 기대를 배반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 돈은 핏줄의 배신을 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바칠수록 그 희생이 당연시되는 일이 많아지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5 남매를 키운 김 씨는 자녀들이 장성한 뒤에도 집과 자동차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집간 딸이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믿고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딸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산 지 2달 만에 구박을 당하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 20만 원짜리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식들과 연락조차 끊긴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잘못한 겁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느낀 원통함과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준 돈 일부를 소송을 통해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핏줄의 관계에서도 돈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핏줄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슬픔은 그 어떤 아픔보다 크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비극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특히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친구와 싸운 후 우리 집 돈 많아 라고 말하며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을 자랑하는 아이들의 삐뚤어진 인성은 부모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책임과 독립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해주다 보면 자녀는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관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에게는 독립심을, 부모에게는 자신을 위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의 우화를 떠올려 봅시다. 지나가는 행인이 나무꾼에게 톱날을 갈 것을 제안하자 나무꾼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합니다. 톱날을 갈아야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바쁜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당장은 옳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신중히 계획되고 부모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심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노년의 삶은 자녀가 아닌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칠숭어지, 팔숭어지입니다. 이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노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힘겹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뜻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재산과 에너지를 쏟고 나이 들어서는 손자 손녀를 돌보며 헌신했지만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부모 자신을 위한 삶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받는 사랑과 보람은 분명 크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텅 빈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면 이는 자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것과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되 부모 자신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립심을 강조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요?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고 한때 오징어를 2마리씩 씹어 먹던 튼튼한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워졌습니다. 안경 없이는 더듬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지금 세상 만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라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든다더니 보고 들은 것이 많아지니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포근했던 잠자리가 이제는 뒤척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다 보면 긴 하품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찾아와 꼬박꼬박 졸다가 침을 흘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 민망해하며 급히 닫곤 합니다. 구두가 불편해서 운동화를 신었더니 쿠션 덕분에 사뿐히 걷다가도 한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멋지게 차려입고 파란 넥타이를 매던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등산복 차림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추운 머리는 벙거지로 덮고 다닙니다. 손발은 봄이 와도 여전히 시리고 몸은 계절의 변화를 잊은 듯합니다.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누군지 알 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합니다. 정기 모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기다리는 설렘은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리던 기분과도 비슷합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논이 고개 숙인 벼 이삭처럼 우리도 그렇게 익어가는 중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늘어가는 것은 기침 소리와 저린 손발, 서랍 속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입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는 안경을 놓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마스크와 지갑을 찾으려 몇 번이나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행동에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리운 시절들은 추억으로 남아 우리 삶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서두르지 마라. 추억은 시간을 들여야만 아름다워진다. 그 순간에 머물며 꿈을 꿔라. 삶은 멈출 줄 아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결국 지치고 말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여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목표를 위해 쉼없이 달렸다면 이제는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결국 마음도 몸도 지치고 맙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이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헛된 자존심입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이나 성취에 집착하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불행한 노년을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지나친 정서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삶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닿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보내줄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별과 상실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이며 이를 인정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소소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더라도 이제는 마음의 평온을 위해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되돌리려는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져올 뿐입니다.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것은 결국 고립을 초래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존경받는 노년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들은 5가지 후회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남들이 기대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일에 매달렸던 삶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시간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좋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후회는 내가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스스로를 억누르고 불필요한 걱정과 책임감에 묶여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5가지 후회는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진실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소홀히 여겼던 순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는 너무 바쁘지 않다면 하루에 20분 명상을 해라. 그러나 아주 바쁘다면 1시간 명상을 해라 입니다. 이는 너무 바쁜 삶 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결국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난 얼굴에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집착하며 가진 것의 가치를 간과합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무탈하게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성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까지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준 것은 이미 공덕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대와 보답을 바라기보다 나눔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지혜는 때로는 눈 감아주는 데서 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지나치게 주장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고 나눔은 잊어버릴 줄 아는 자세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열린 마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정과 사랑은 은퇴가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며 쇠퇴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부정하지 말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완성해 나가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보셔야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매 순간의 삶에 감사하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느라 노후에 재정이 바닥난 부모들은 종종 이렇게 하소연하곤 합니다.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서 죽고, 결국 다 굶어 죽는다. 큰아들은 큰 도둑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이며, 손자 손녀는 좀 도둑, 사위와 며느리는 망보는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담긴 씁쓸함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문제를 다루며 은퇴 후 부모가 자녀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핏줄이라는 인연이 돈 문제로 인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자 손녀를 보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던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쌍한 늙은 부모가 자식에게 속아서 넘어갔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식이 집을 사러 가는 경우 부모와 함께 가는 일이 많은데 부모가 집을 사러 오는 경우는 부부끼리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집을 볼 때 부모가 함께 가는 이유는 부모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 부모님의 돈이 필요해서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의 지원으로 집을 마련한 자식들은 당시에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돈이 있으니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집 한 칸 마련해 주지 못했을 때 부모 노릇도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부모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자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속임수가 있지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자식에게 속는 일입니다. 가진 돈을 자식에게 전부 주어 사업 자금을 대줬다가 거지가 된 사례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들 말하지만 이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들으며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한다면 부모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암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위해 성내로 들어가시다가 늙고 쇠약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늙고 쇠약한 몸으로 거리에서 구걸하고 계십니까? 이에 노인은 답했습니다. 아들을 키워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늙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의지할 곳 없이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에게 공덕을 찬탄하는 교리가 담긴 개성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했고 아들을 위해 재산을 모았으며 며느리를 드리고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났네. 어떤 불효한 자식이 늙은 아비를 내쫓았으니 그 마음은 나찰과 같다네. 늙고 힘없는 아비를 쫓아내는 자식은 지팡이보다 못한 존재라네. 지팡이는 소나 개를 막아주고 험한 길에서는 나를 지탱해주며 가시덤불을 헤쳐가게 도와주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가장 깊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때로 그 기대를 배반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때로 돈은 핏줄의 배신을 부르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바칠수록 그 희생이 당연시되는 일이 많아지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마주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5 남매를 키운 김 씨는 자녀들이 장성한 뒤에도 집과 자동차를 사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집간 딸이 집을 사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믿고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딸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산 지 2달 만에 구박을 당하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월세 20만 원짜리 영세민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식들과 연락조차 끊긴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잘못한 겁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느낀 원통함과 배신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준 돈 일부를 소송을 통해 되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핏줄의 관계에서도 돈 문제가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핏줄도 믿을 수 없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핏줄을 물려받은 자식에게 배신당하는 슬픔은 그 어떤 아픔보다 크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비극적인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특히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자녀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 중에는 친구와 싸운 후 우리 집 돈 많아 라고 말하며 우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을 자랑하는 아이들의 삐뚤어진 인성은 부모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 책임과 독립심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해주다 보면 자녀는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관계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삶의 태도와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자녀에게는 독립심을, 부모에게는 자신을 위한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는 나무꾼의 우화를 떠올려 봅시다. 지나가는 행인이 나무꾼에게 톱날을 갈 것을 제안하자 나무꾼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합니다. 톱날을 갈아야 일이 더 수월해질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바쁜 일이 우선이라고 말하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당장은 옳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일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신중히 계획되고 부모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독립심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길입니다.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노년의 삶은 자녀가 아닌 부모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칠숭어지, 팔숭어지입니다. 이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노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 힘겹게 살아가는 부모들을 뜻합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모든 재산과 에너지를 쏟고 나이 들어서는 손자 손녀를 돌보며 헌신했지만 결국 자녀에게 의존하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게 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부모 자신을 위한 삶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받는 사랑과 보람은 분명 크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신은 텅 빈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다면 이는 자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것과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되 부모 자신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는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거나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경제적 독립과 자립심을 강조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려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요?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을 마시다 사레가 들고 한때 오징어를 2마리씩 씹어 먹던 튼튼한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워졌습니다. 안경 없이는 더듬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지금 세상 만사를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조용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라는 말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라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나이 들면 철이 든다더니 보고 들은 것이 많아지니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엔 포근했던 잠자리가 이제는 뒤척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다 보면 긴 하품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밥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 찾아와 꼬박꼬박 졸다가 침을 흘리기도 하고 그 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았을까 민망해하며 급히 닫곤 합니다. 구두가 불편해서 운동화를 신었더니 쿠션 덕분에 사뿐히 걷다가도 한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멋지게 차려입고 파란 넥타이를 매던 모습이 이제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등산복 차림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나고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추운 머리는 벙거지로 덮고 다닙니다. 손발은 봄이 와도 여전히 시리고 몸은 계절의 변화를 잊은 듯합니다. 휴대전화의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은 하나둘씩 지워지고 누군지 알 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합니다. 정기 모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기다리는 설렘은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리던 기분과도 비슷합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논이 고개 숙인 벼 이삭처럼 우리도 그렇게 익어가는 중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늘어가는 것은 기침 소리와 저린 손발,
서랍 속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입니다. 외출을 준비할 때는 안경을 놓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마스크와 지갑을 찾으려 몇 번이나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행동에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리운 시절들은 추억으로 남아 우리 삶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서두르지 마라. 추억은 시간을 들여야만 아름다워진다. 그 순간에 머물며 꿈을 꿔라. 삶은 멈출 줄 아는 용기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결국 지치고 말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보는 여유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취와 목표를 위해 쉼없이 달렸다면 이제는 멈추고 주변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결국 마음도 몸도 지치고 맙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이며 내면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헛된 자존심입니다. 과거에 이루었던 성공이나 성취에 집착하며 현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불행한 노년을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느끼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지나친 정서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삶은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이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닿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보내줄 줄 아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별과 상실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이며 이를 인정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소소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평생을 달려왔더라도 이제는 마음의 평온을 위해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외모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되돌리려는 지나친 노력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져올 뿐입니다. 대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것은 결국 고립을 초래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존경받는 노년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말기 환자들을 돌보며 들은 5가지 후회는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남들이 기대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며 일에 매달렸던 삶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 번째 후회는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시간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후회는 좋은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후회는 내가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입니다. 스스로를 억누르고 불필요한 걱정과 책임감에 묶여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후회는 우리가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진실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소홀히 여겼던 순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나누는 소소한 기쁨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본질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 하나는 너무 바쁘지 않다면 하루에 20분 명상을 해라. 그러나 아주 바쁘다면 1시간 명상을 해라 입니다. 이는 너무 바쁜 삶 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면 결국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난 얼굴에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닫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집착하며 가진 것의 가치를 간과합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지 않더라도 무탈하게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성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까지의 여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어 준 것은 이미 공덕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기대와 보답을 바라기보다 나눔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지혜는 때로는 눈 감아주는 데서 옵니다.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지나치게 주장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받은 것은 기억하고 나눔은 잊어버릴 줄 아는 자세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듭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열린 마음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정과 사랑은 은퇴가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며 쇠퇴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부정하지 말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완성해 나가보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보셔야 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더불어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매 순간의 삶에 감사하며 더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